묘하게도 8월 15일에 항복을 하니까 소련군이 내려오다가 미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38선을 그어가지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한다.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것입니다. 분단이 됐습니다.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으니까 이 분단에는 일본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해소하는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식민지의 죄악을 스스로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 사람 만나면 설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시야의 좁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역사의 연속성 같은 것을 믿지 않는가 봐요. 그것은 별개 문제가 아니냐. 아니 분단에 왜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운 사람들도. 그게 일본 사람들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조선 총독부 최후 인터뷰라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1980년대에 일본에 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보관을 지내고 일본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수십 명을 인터뷰를 해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변명하기도 하고 뭐 사죄하기도 하고 가지각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해가지고 논문도 내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분들이 당시에 나이가 80세, 70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만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 종전의 기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모리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선 종전의 기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 약 150만 명이 철수하는 과정을 쓴 거예요. 북한에서는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또 뭐 급탈도 당하고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런 피해를 비교적 적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공산군이 들어왔고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한에서는 미군이 들어왔고 미군 들어오기 전에도 남한에서는 비교적 일본군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저 만주나 중국처럼 또는 북한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리다라는 사람이 저한테 글을 쓸 때 꼭 요거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 1945년 8월 15일 오후 3시에 KBS의 전신인 경성방송국을 통해서 안재홍이라는 분 아시죠? 안재홍, 민세 안재홍,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문정 시절에는 민정장관을 지내고 6.25 때 납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신 분이에요. 아주 이 문장력이 뛰어나고 이 춘추 필법을 가진 정말 글을 훌륭하게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방송국에 나와서는 방송을 했는데 이런 방송을 했어요. 이런 지금 안재홍 선생이 당시에 건준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연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일본 거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0년간의 총독적 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 일본 양민족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천하더라도 두 나라 국민은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엮여 있는 국제조건 아래서 자주 호양으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00만의 조선 동포가 일본에서 꼭 같이 순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에 있는 백수십만 일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총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 이렇게 아주 점잖은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36년간 당한 걸 생각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일본 사람 재산 모조리 뺏어가지고 다 먼저 차지하는 게 인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다. 그 사람들도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사람들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라. 이 연설이 아주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저보고 이 책을 쓰면은 기사를 쓰면 꼭 요 제목을 넣어달라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인의 양식. 북한에서 김일성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안재홍이라는 배우인 분이고 인권이라는 걸 뭔지 아시는 분이고 또 여기 쓴 대로 한국과 일본은 영원히 같이 가야 될 나라다. 이 부분이 일본과 한국에서 한국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좋은 물건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군함을 만든다든지 질서 있다든지 예의 바르다든지 법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죠. 또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앞서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것은 인권,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생명의 존경이죠. 인권, 자유, 그것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하냐. 그 자유만큼, 자유의 크기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모든 자유를 다 합산하면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일본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보다 더 큽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밴쿠버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스노보드에 출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밴쿠버 공항에 들어가는데 그 스노보드 나가는 사람들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이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면 저처럼 이렇게 입고 여기 셔츠를 바깥으로 벨트 바깥으로 내가지고 이 넣지 않아 바지 안으로 허리띠 안으로 넣지 않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복장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놈 몰아내라고 야단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옷 좀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지. 이것도 뭐 개인의 기본권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이 자유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바로 그걸 느꼈어요. 김연아 선수의 표정에 있는 그 자유, 활달한 것, 구김살없는 것, 그 부분과 제가 조금 억지로 그런 식으로 좀 경강부회로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사다 마오란 여자 속에 있는 초조함, 긴장, 좀 근심, 걱정 그게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와 일본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겠네요. 우리의 경쟁력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은 이 자유다. 자유의 크기. 그러나 이 자유에는 완전히 책임이 따라야 되죠. 법치가 뒷받침하는 자유라 해야 된다. 이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역사상 최대의 자유, 아마 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한국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의 크기만큼 누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지고 아름다운 자유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이 한일 합병 100주년이 우리한테 주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